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이 후반기에 접어드니까 봄이 가는 게 좀 아쉽죠.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루하루가 아주 아쉽게 잘 지나가니까 우리 더욱더 열정적인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행복강사 정덕모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1g 1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내가 내놓은 1g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1톤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1g 1톤에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품으로 살고 싶으세요? 네, 제가 권하는 인품 첫 번째, 긍정적인 1g을 보낼 줄 아는 인품. 두 번째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인품.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에게 자신감과 행복을 주는 인품.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되시길 빌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주제는 그러나 덕성 미학이에요. 그러나 덕성 미학? 뭘까요? 부정적인 느낌의 접속사인 그러나도 잘 사용하면 반전의 미덕을 갖는 그런 미덕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언어를 잘 쓰면 먼저 어때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내 언어가 평화로워지니까 덕분에 그들도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무서운 전쟁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언어 사용 기술은 우리 삶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동감되시죠? 네. 자, 우리들은 그러나를 어떤 경우에 쓰게 될까요? 대개는 긍정어 뒤에다가 붙여서 써요. 너는 키가 크다. 그러나 나는 작다. 음식은 괜찮다. 그러나 가격은 비싸다. 뭐 이렇게 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 다음에 그러나를 붙이면 대개가 다 부정적인 문장이 오게 됩니다. 너는 수학을 잘해.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뒤에 너는 뭐 체육을 못해, 영어를 못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인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어 다음에는 그러나를 쓸 때 되도록이면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다음에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긍정하고 그러나 이러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우리는 하면서 아주 그냥 쉽게 막 하고 살아요. 너 왜 그렇게 수학을 못하냐? 너 왜 이렇게 영어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 거냐? 너는 왜?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상대에게 부정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좀 약한 사람에게. 이 부정어가 우리에게 끼치는 스트레스와 그 영향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러나 덕성 미학이에요. 기표 사유를 하다 보니까 부정어 다음에 그러나가 붙게 되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똑같은 그러나가 긍정의 미덕을 불러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써야겠죠. 자, 부정의 단어인 그러나를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의 행복 수위를 어떻게 하자? 좀 높여보자. 이것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아차 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1g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내가 그러나를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아이에게 너 어째서 이번 달에 공부를 이렇게 못한 거냐? 라고 했다면 그 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g을 보냈구나.
이거 긍정으로 빨리 돌려야겠는데 하면서 바로 그러나를 붙여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노래를 잘하지, 언제나 활짝 웃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어려운 친구도 잘 도와주지, 참 멋진 아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상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나 했어. 그러면은 긍정의 말은 몇 개 해야 돼요? 하나 갖고 안 돼요. 서너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러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언어 능력은 제로야. 아 영어 그렇게 해도 안 되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에게 많이 하는 소리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영어 했는데 미국 친구 만나면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아. 그렇게 말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면 나는 영어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암시가 돼가지고 어학적인 다른 재능이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내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재능이 어떻게 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가라앉았나요? 그러니까 부정어 다음에 필히 그러나를 붙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다는 자기 암시는 영어 능력 하나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함께 위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해도 안 되네 라고 했다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수학적인 재능은 뛰어나지.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쩐지 뿌듯해지는 균형감이 생기고 위축되었던 마음이 풀리게 되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러나를 붙여서 그 흐름을 긍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님께서는 얼굴 콤플렉스로 아주 많이 시달리셨어요. 그때 그러나를 써보신 거예요.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그러나 나는 논리적인 사고는 뛰어나지. 수학도 잘하고 철학적, 논리, 종교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아마 내가 최고일걸?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냥 바로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균형이 잡히는 거죠. 이처럼 부정적인 것 뒤에다가 그러나를 붙여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큰 효과가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덕성미학, 그러나 덕성미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우,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 누가 손해? 나도 손해야. 그리고 내 에너지가 그에게도 전달이 되니까 그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에너지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럴 때 긍정점을 찾아서 그러나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을 거야. 우리 공동체가 깨끗한 것은 다 그 사람 덕분이지. 이렇게 상대의 긍정점을 찾아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나 주변에게나 또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관계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싹 트게 된다. 자연에 대한 그러나도 있습니다. 행복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탈길로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럼 비탈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 비탈길이 제법 길어서 힘이 들구만. 이럴 때 그러나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성인의 경지를 향한 상향문에 들어가는 거야. 상향문을 하나 꾸준히 올라가라는 뜻이 숨겨 있는 거지. 아, 그리고 다리가 튼튼해지지 않나? 몸도 상향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마음의 불평이나 불만이 생길 때 이렇게 그러나로 전환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가벼워져요. 제가 층계 내려갈 때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사뿐 이러면서 내려가면 정말 이상하게 다리가 아주 가벼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언덕 얘기가 나오니까 젊은 날에 저의 추억이 생각났어요. 포천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처음에 이천, 포천, 부천 이렇게 근무했거든요. 포천에서 근무하다가 언덕이 있는 부천 동학교로 전근을 갔어요. 30대 초반이니까 거기 가니까 또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그때 육아휴직도 없고 달랑 한 달, 아기 나오면 한 달 쉴 때였어요. 그런데 나는 지난 겨울에 방학을 해서 보름 정도 나는 1월 달에 아기를 낳다 보니까 보름 정도 집에서 편히 쉬다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14시간이나 아팠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선생님들이 깔깔깔 막 웃으면서 아이고 네가 작년에 왔으면 자연분만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전철에서 내려서 언덕을 한 10분 이상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운동장에서부터 층계를 다시 올라가서 한 10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럼 현관이 나와요. 그럼 현관에서 다시 우리 교실까지 2층, 3층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임신한 선생님들은 그냥 진통이 왔다, 병원에 갔다, 한두 시간이면 아기가 순벙순벙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마을버스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제가 이 원피스 오늘 입은 거 예쁘다고 하셨는데 이 원피스가 그 다음 학교에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있죠. 출퇴근은 힘들었다. 그러나 아기는 힘 안 들이고 쑥쑥 나올 수 있었다. 재미있으시죠? 할렘가의 왕실 기사단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는 멕시코인들만 모여 사는 할렘가 지역이 있었어요. 맨하탄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3지대, 제3국가라고나 할까? 유아나 산모나 남자들의 사망률이 방글라데시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스컴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이 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무도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아. 다 아무것도 득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 이민 온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리키던 빌 홀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 가면 완전히 모든 거에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 의욕상실인 아이들을 맨날 만나야 돼. 그런데 사실 아무 의욕이 없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맨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목표와 희망을 심어주면서 영어를 가르쳤을까 고민하다가 하나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고교 시절에 빌홀은 체스 선수였거든요. 체스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누구나 게임은 다 좋아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착안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체스 동아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의욕이 없는 아이들은 그런 것도 하시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2명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빌은 그 아이들은 사실 빌이 처음으로 믿어줬고 인정해줬고 관심과 기대를 가져준 거예요.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여기저기 빌이 주머니를 털어서 대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합에 막 출전하고 그랬는데 또 얘네들이 너무 독립성도 없고 자율성이 없어서 선생님께서는 어디 갈 때마다 이번엔 네가 대장이야. 네가 알아서 얘네들 통솔해갖고 다녀와. 그 다음에 네가 대장이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자신감이 향상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봤을 때는 어떤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 자식 너 컨닝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걔가 시험을 다시 봤다니까 몇 명이 시험을 다시 봤어요. 시험을 다시 보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체스팀을 왕실 기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갖고 전 미국 중학교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땅이 너무 넓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데 경비가 없어요. 많은 사람의 그냥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경비를 모금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109개 나라가 참가했는데 17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것이 막 신문에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가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때 또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이죠.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신문에도 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마침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펩시콜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펩시콜라에서 $20,000를
기증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중학생이잖아요. 얘네들이 중학생인데 거기 체스 대회를 나가니까 러시아 선수들은 다 30대였어요. 그런데 러시아 선수들은 느린 체스를 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스피드 체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린 체스를 하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갖고 5대5 무승부였어요. 그런데 스피드 체스 대회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싹 다 1등했어요. 싹 다 이겨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졸업 전에 미국은 막 고등학교 이런 데서 우리 학교로 오라고 막 초대하잖아요. 막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희망과 의미도 없고 사역에 이렇게 살던 아이들에게 그러나 누가 오신 거야? 비롤이 그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운명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만약에 비롤하고 체스를 하지 않았다면 넌 뭐 했냐? 그때는 뭐 했냐? 그랬더니 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인생은 진짜 개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애들 그냥 점심값 뜯어가지고 점심 먹고 또 환각제 사 먹고 그랬죠. 아니면 집에서 만화 보다가 아빠한테 얻어 터지고 그랬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러나 비롤 선생님이 그러나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를 뛰어난 아이들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들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뛰어난 아이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 글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말썽장이라도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숨겨진 재능이 있다. 그것을 찾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어른들의 책임이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서 글로리아 스타이넴이 써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롤 선생님처럼 힘든 누군가에게서 그러나 너를 만나서 나의 삶이 달라졌어. 이런 말 들으시면 좋겠죠. 네. 끝으로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운다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이가 비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비난하는 걸 배운다. 그러나 만일 아이가 참을성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만일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싸우는 걸 배운다. 그러나 만일 아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하나가 빠졌나? 그러나 만일 두려움 속에서 시작. 만일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걱정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만일 아이가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조금 찔리거나 후회가 되시나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아이들 있지요. 네, 그러니까 실망하실 거 없이 지금부터 그러나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뭐로 전환한다? 그러나로 전환해서 위기를 뭐로? 기회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덕성미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러나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울 테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에서 오는 부정적 느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까지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로 실수를 하는 순간 바로 그러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상대의 긍정점을 선물로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